자신을 꾸미는 일은 사치가 아니다 라고 코코 샤넬이 말했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가꾸는 방송 뷰티 가이드의 진행을 맡은 문정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다채로운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이제 슬슬 눈이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첫눈이 온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봉선화 물을 들이고 첫눈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렸을 적 한 번쯤은 해본 봉선화 물들이기. 누군가는 첫사랑을 만나고 싶은 소망으로 매니큐어 대신 손톱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 물들이기도 했죠. 매니큐어가 없던 시절 손톱을 예쁘게 꾸며주는 일은 봉선화라는 예쁜 꽃이 담당했지만 요즘에는 가지각색의 색상과 종류의 매니큐어가 대중화되어 이에 따라 네일아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일아트에 대한 뷰티 가이드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일아트는 라틴어로 손을 관리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손을 치료하는 것에서 발전해 손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네일 모양 정리, 큐티클 정리, 플리쉬 바르기, 손 마사지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일아트에도 오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는 네일에 염색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선 사람들은 관목에서 추출한 해나를 신분에 따라 다르게 발랐다고 합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진한 적색을 바르고 낮을수록 연하게 발랐다고 하네요. 중국에선 입술 연지에 바르는 홍화의 재배가 유행하여 손톱에도 조홍이라는 두꺼운 연지를 입혔는데요. 중국의 상류층 남녀들은 부의 상징으로 손톱을 5인치 정도 길러 네일을 보호하기 위해 보석이나 대나무를 이용하여 네일아트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전쟁이 많았던 유럽에선 군인들에게 용맹함의 상징으로 손과 입술에 같은 색으로 염색을 하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의 네일아트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작품인 동국세시기에서 젊은 각시와 어린이들이 봉선화를 따다가 백반에 찧어 손톱에 물을 들인다 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 봉선화를 손톱에 물을 들인다 해서 염지갑화 라고 하는 일종의 네일아트가 부녀자와 처녀들 사이에서 행해지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선화 물들이기는 네일아트의 시초로서 여인들의 미용 풍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네일아트를 시작하기 전 손톱을 정리하고 네일아트 손톱 모양을 정해야 하는데요. 어떤 모양을 고를지 고민되신다고요? 네일아트 모양의 종류에는 끝을 사각형 모양으로 다듬는 스퀘어 모양, 손톱에 각을 다듬은 모양인 스퀘어드 오벌 스퀘벌, 둥근 사각형 모양인 오벌,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둥그런 모양의 라운디드, 끝부분을 아몬드처럼 본뜬 아몬드 모양, 뾰족한 산봉우리 같은 마운틴 피크, 스틸레토 힐처럼 날카로운 끝을 강조한 스틸레토 모양, 발레리나 슈즈를 형상화한 발레리나 모양, 오각형으로 다듬는 엣지 모양,
립스틱처럼 사선 방향으로 가는 립스틱 모양, 치맛자락처럼 쫙 펼쳐진 플레어 모양, 화살촉 같은 끝을 보여주는 에로우 헤드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네일 모양 12가지 종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양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네일 모양을 골랐다면 어떤 네일을 할지도 정해야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기법인 핸드 페인팅은 폴리시 타입의 아트 물감을 브러쉬를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에 나오는 많은 네일 아트들의 기본이 되어 왔습니다. 핸드 페인팅의 장점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그려낼 수 있고 계절에 맞는 것들을 그려 넣어 계절마다 꾸미기가 좋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에 따라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점은 감안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라인스톤의 경우 흔히 큐빅이라고 하며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스톤의 모양과 색상,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제품의 질에 따라 광택이나 선명도도 달라집니다. 파티에 가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화려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전하는 편인데요. 라인스톤은 만약 떼어냈을 때 색상이 변하지 않았거나 뒷면의 은색 부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링블링한 매력을 담을 수 있는 라인스톤,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워터 데칼의 경우 이미 완성된 그림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 제품을 흔히 요즘에 올리브영과 같은 뷰티샵에서 구매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손톱 위에 간단히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셀프 네일 아트를 처음 시작할 때 붙이고는 합니다. 원하는 그림을 적당히 잘라서 물에 30초에서 40초 정도 담가두었다 사용하던 옛날 제품에 비해서 요즘에는 바로 손톱 모양에 따라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간편하게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셀프 네일 아트를 원하신다면 워터 데칼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블 하면 영화가 먼저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네일 아트에선 재미있고 독특한 기법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의 펄리쉬를 네일 위에 바른 뒤에 떨어뜨리고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이리저리 움직여서 불규칙적이고 운동적인 문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블 네일 아트는 물을 이용하는 워터마블 기법도 있는데요. 컵이나 볼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여러 가지 컬러의 폴리쉬를 떨어뜨린 후에 스틱으로 움직여 모양을 만들고 원하는 디자인의 손톱과 수면이 만나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담근 다음 떠내듯이 올려주면 아름다운 마블 모양의 손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선호하고 있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네일 아트 기법이 있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시도하고 싶기도 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바꾸고 네일샵에 가서 네일을 관리받고 싶게 만드는 노래인데요. Good as Hell 듣고 오겠습니다. I do my hair talk.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Head toss,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Woo, child, tired of the bullshit. Gone, dust your shoulders off. Keep it moving, yes, Lord. Trying to get some new shit in there. Swimwear, going to the pool shit. Come now, come dry your eyes. You know you a star, you can touch the sky. I know that it's hard, but you have to try. If you need advice, let me simplify. If he don't love you anymore, just walk your fine ass out the door. I do my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Feeling good as hell.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Woo, girl, need to kick off your shoes. Gotta take a deep breath, time to focus on you. All the big fights, long nights that you've been through. I got a bottle of tequila I've been saving for you. Boss up and change your life. You can have it all, no sacrifice. I know we did you wrong, we can make it right. So go and let it all hang out tonight. Cause he don't love you anymore. So walk your fine ass out the door. And do your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Yeah. Alright. Listen, if he don't love you anymore, then walk your fine ass out the door. And do your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Head talk, check my nails.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Feeling good as hell. Baby, how you feeling? Feeling good as hell. 오늘의 뷰티 가이드, 네일아트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네일아트 기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네일아트 중 관심 가는 스타일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 어떤가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쾌한 미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진예림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민정아 수습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문정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하죠? 먹는 재미가 없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식은 우리 삶에 이야기가 들어있고 나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알고 먹자 세계 음식.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 출발! 세계 음식 여행!
충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로 사람들이 싱가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싱가포르의 국토는 우리나라의 부산보다 작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알아주는 금융 강국입니다.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네요. 오늘 그곳 싱가포르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다들 비행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Welcome to Singapore. 싱가포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면서 커다란 사자상 못 보셨나요? 그 사자상은 바로 싱가포르의 마스코트 머라이언인데요. 얼굴은 사자, 몸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싱가포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머라이언을 가지고 만든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싱가포르의 명물 머라이언 앞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어보면 어떨까요? 싱가포르라는 이름은 싱가푸라에서 온 것으로 사자의 도시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싱가포르의 전설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이름은 한 왕자가 싱가포르의 표류에 와서 바닷가에 있는 사자를 보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자의 도시, 알고 나니 싱가포르의 색다른 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미식 강국이라고 불립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나라가 무려 44개나 되는데요. 싱가포르의 음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다양한 맛과 다채로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맛의 시작을 알기 위해 과거로 가본다면 싱가포르의 위치는 유럽 열강들의 무역항으로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식민지로 지배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다채로운 맛이 깃들었습니다. 국토는 비록 작지만 그 음식의 스펙트럼은 어느 나라보다 방대한데요. 작은 노점부터 5성급 호텔까지. 그래서 싱가포르의 다채로운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싱가포르의 음식을 맛보러 갈 차례죠?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선정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먹어봐야 할 음식 3가지를 제가 신중하게 결정해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싱가포르 사람들의 달달한 아침을 책임지는 카야 토스트입니다.
바삭하게 구워낸 토스트에 버터와 카야잼을 바르고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싱가포르 사람들의 빼놓을 수 없는 일상입니다. 카야잼은 코코넛과 계란 그리고 판단잎을 넣어 만들어졌는데요. 판단잎은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쓰이는 재료로 달달한 꽃향기가 난다고 하네요. 이 카야잼은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념품입니다. 카야 토스트는 주로 간장을 첨가한 술 안에 찍어 먹는데요. 이 단짠한 향과 맛은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우니 여러분들도 싱가포르에 가면 카야잼을 구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음식은 칠리 크랩입니다. 이 칠리 크랩은 싱가포르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빠지지 않는데요. 토마토 소스와 칠리 소스를 베이스로 한 걸쭉한 소스에 커다란 게를 통째로 넣어 비벼 먹는 음식으로 만토우라고 불리는 중국식 빵이나 밥을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맥주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칠리 크랩은 현지인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칠리 크랩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저도 방문해서 어서 먹어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락사입니다. 락사는 생선이나 달구로 우린 매콤한 국물에 쌀국수를 넣어 만든 국수 요리인데요.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들여온 국수가 락사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주해온 중국인과 현지인의 식문화를 접목해서 만들어진 락사는 오늘날 노점이나 식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적인 요리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50대 요리에 선정되었을 만큼 유명한 요리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도록 해요. 이렇게 음식 소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날씨가 덥고 비도 많이 와서 조금 찝찝하셨던 분들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분을 상쾌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래퍼 쿠기가 피처링한 그리즐리의 If 듣고 오겠습니다. I got you in summer night 무더웠던 여름밤 너에게 고백했다 못했을까 I got you in summer time 뜨거웠던 여름밤 너에게 키스했다 못했을까 I ain't got you 너로 매일 밤을 가득해 다시 보고 싶은 맘이 가득해 Fucking every night, fucking every time 영화 같던 여름밤 빨간 립스틱 선명하던 그 cigarette I still have
어땠을까 if I got you in summertime 뜨거웠던 여름밤 너에게 키스했다면 어땠을까 if I got money 그 여름밤 널 가질 수가 있었을까 좋은 집 좋은 차 가진 그 남자보다 더 난 놈이었다면 말야 너가 손잡으려 했을 때야 막았다면 너가 연락하는 애가 나뿐이었다면 내가 근데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면 내가 음악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면 이제 나 뱅이 클럽 나이도 먹었어 땄어 연락을 애가 참았어 친구들에게 가끔 물어볼 때도 있어 지금 너무하고 어떻게 지내 Now I'm getting money getting dough 너가 노래 부르던 그 손목시계도 자고 있어 난 가끔은 생각하지 대로 돌아가게 되면 날 만나줄까 Sunset to the sunrise 밤새도록 너와 있고 싶어 all night Sunset to the sunrise 밤새도록 너와 있고 싶어 all night 그냥 너를 끌어안을래 그냥 너를 just down We'll never come back If I got you in summer night 무더웠던 여름밤 너에게 오늘 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행 어떠셨어요? 싱가포르에 관해 많은 정보 얻어가셨나요? 직접 가진 못해도 마음만큼은 싱가포르로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늘 먹었던 익숙한 음식 말고 새로운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이재현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민정아 수습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 행복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만 떠오른다고요? 과제에 시험에 지칠 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만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입니다. 충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메신저 김재훈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큐피트 서규현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가을은 정말 스쳐 지나가는 계절이라는 게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규현씨, 오늘도 패딩 입고 오셨죠? 그럼요. 너무 추워서 롱패딩까지 꺼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쇼패딩을 걸쳐 입고 왔어요.
그만큼 겨울이 너무 빨리 온 기분이에요. 저도 단풍놀이 가고 싶었는데 단풍도 이제 다 떨어지고 말았고요. 그렇죠. 저도 갈대밭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올해도 결국 때를 놓쳐보지 못하고 지나가네요. 그나저나 사담 이야기를 해봐야죠. 오늘 첫 사담은 남자 고등학생 사연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귀여운 사담이랍니다. 형,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라디오로 나오게 될 수 있다니 심장이 조금 떨리네요. 저는 요즘 마음이 몽글몽글해요. 그건 전부 다 그 애 때문이랍니다. 아니, 나도?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빼빼로데이였어요. 저는 그 무슨 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딱 봐도 상술인 거. 굳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걸 보고 있자니 너무 한심하고 하찮아 보였거든요. 아니, 사실 제가 10년 동안 빼빼로 한 개, 초콜릿 한 개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 여튼 체육을 끝내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공도 너무 잘 차지고 결정적인 골인도움을 몇 개 해서, 형도 아시죠? 축구 잘 되면 기분 좋은 거.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야, 뭐야. 야. 제 책상 위에 있는 빼빼로 한 개를 보기 전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오늘은 빼빼로데이. 축구를 끝마치고 온 내 책상에 빼빼로 한 개, 위에 쓰여있는 글씨. 이거 너 거야. 나 너 좋아해.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안 그래도 오늘 공이 너무 잘 차진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꿈만 같았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쪽지만 내내 바라보았어요. 이거 너 거야? 정확히 제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으니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인가? 생각도 해보고 도대체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나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왠지 요즘 같이 학원 다니는 도경이가 저한테 쓸모없는 질문을 막 묻더라고요. 혹시 도경인가? 흘끔 도경이 자리를 엿봤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 번 없이 수학 수업에 집중을 하는 걸 보고 역시 도경이는 아니구나. 그럼 누구지? 혹시 저희 반 반장이자 가장 예쁜 친구인 수연이일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수연이랑은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는걸요. 쪽지에 쓰인 나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괴롭혔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결국 그 친구는 찾지 못하고 마지막 교시가 끝났어요. 그냥 누군가가 장난친 거겠지. 뭐 이런 장난을 치고 그러냐. 운동장도를 괜히 툭툭 치면서 집으로 걸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종례 너무 늦게 했네. 빨리 가자. 나 오늘 피곤해. 왜? 아니, 어떤 애가 나한테 빼빼로를 줬더라고. 근데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에휴, 누가 그냥 장난친 거지 뭐. 10년 만에 받아본 빼빼로가 장난 빼빼로인 게 너무 짜증나. 뭔 장난이야. 그거 내가 줬는데? 에? 아니, 그럼 또 장난이지. 넌 왜 그런 장난을 치냐? 아, 괜히 설렜잖아. 내가 준 거면 안 설레? 야, 왜 이래? 됐어. 앞으로 따라가. 나 먼저 간다.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짝꿍 같은 친구였어요. 유치원에서도 제 옆자리, 초등학교 때도 저랑 같은 축구부, 중학교 때도 같이 등교하는 친구,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도 학원, 동아리, 반까지 같이 안 하는 게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 친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그 친구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획 돌아서 가는데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나를 왜? 사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예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유치원 때도 그 친구가 저랑만 짝꿍한다고 엉엉 운 남자애도 있었고, 중학교 땐 선배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꼭 남자친구 같이 군다며 기분 나빠하는 선배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인기 많은 그 친구가 왜? 저를? 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 친구는 정말 저랑 같이 학원에 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같이 붙어 다녔던 친구라 너는 왜 그래? 라고 물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라고 말하기 바빴고요. 저는 여전히 그 친구가 저를 왜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멋지지도 않거든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요즘. 에이, 아니에요. 사연자님한테도 분명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 친구분이 사연자님을 좋아하시는 게 분명해요. 너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연자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면 그대로 돌진해서 예쁜 인연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 친구분이 생각나시는 걸 보면 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라는 노래인데요. 노래 중에 네가 가는 곳에 함께 가도 돼?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매일매일 사연자님과 그 친구분이 걸었던 등하굣길이 연상되었어요. 부디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듣고 올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We could leave the Christmas lights up till January. And this is our place, we made the rules. And there's a dazzling
have I known you 20 seconds, 20 years? Can I go where you go? Can we always be this close? Forever and ever and on. Take me out and take me home. You're my lover. We could let our friends crash in the living room. This is our place, we make the call. And I'm highly suspicious that everyone who sees you wants you. I've loved you 3 summers now, honey, but I want 'em all. Can I go where you go? Can we always be this close? Forever and ever and on. Take me out and take me home. Forever and ever, you're my lover. Ladies and gentlemen, will you please stand? With every guitar string scar on my hand, I take this magnetic force of a man to be my lover. My heart's been borrowed and yours has been blue. All's well that ends well to end up with you. Swear to be over dramatic and true to my lover. And you'll say all your dirtiest jokes for me. And at every table, I'll save you a seat. Lover, can I go where you go?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제 완전히 겨울인 것 같네요. 이번 겨울도 꽤 춥다고 하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훈 씨는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봄을 제일 좋아해요. 봄의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요. 가슴 설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서 저는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규한 씨는 좋아하는 계절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규한 씨는 가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깝지만 땡!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하면 매서운 추위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겨울에도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따뜻함과 몽글거림 때문에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은 그런 분위기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네요. 2번째 사연은 겨울의 쓸쓸함을 담고 있는 듯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있기엔 너무 답답하거든요. 저는 지금 제 남자친구의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졸업 축하해, 오빠. 다들 하지 말라던 꽈씨씨.
저도 주변에서 하는 말 때문에 지레 겁먹고 절대 꽈시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는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때부터 쭉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주던 제 남자친구가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곰신이 꽃신이 되던 그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선물해 주었고 해가 바뀔수록 저의 사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반한 이유는요. 오빠는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렵다는 취업도 단번에 하고 대학생활도 착실히 해서 과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얼굴은 또 얼마나 잘났는지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완벽한 제 남자친구. 옛날엔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좀 힘이 듭니다. 오빠보다 제가 먼저 졸업을 하는 바람에 취준생의 길로 더 빨리 접어들게 되었어요. 드디어 기나긴 취준생의 기간이 끝나던 날,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가슴 한켠에 항상 오빠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돈 없는 학생인데 오빠는 자기가 더 사주고 싶다고, 더 챙겨주고 싶다고 늘 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받은 것들을 2배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코로나로 인해 인원 조정이 되면서 저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한 회사였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얻은 일자리인데 그렇게 잘리고 나니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괜찮아. 다시 준비하면 되지.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 회사는 인재를 놓친 거야. 몰라. 우울해 진짜. 우리 술이나 마시자.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 해고된 날에 오빠는 저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오빠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주었고 나도 곧 다시 취직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오빠는 바쁜 시간을 내서라도 저를 만나러 와줬어요. 그런 오빠에게 너무 미안하면서도 또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날은 오빠 회사 근처로 가던 날이었어요. 점심도 거르고 일을 하고 있다길래 속상한 마음에 도시락을 싸서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고 돌아서는데 오빠가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그 여성분의 옷차림과 그에 맞지 않게 꼬질꼬질한 제 추리닝. 왠지 모르게 너무 비교되고 창피했어요. 여보세요. 뭐해? 나 그냥 자소서 쓰고 있어. 오빠는 일 끝났어?
진짜 이번에 프로젝트 하는 것 때문에 죽을 맛이야. 아니 김대리니 아니야. 밥은 먹었고? 먹었어. 일 많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네가 더 힘들지 뭐.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오빠, 나 이제 끊을게. 잘 들어가. 그래 힘들면 전화해. 도와줄 테니까. 잘 자. 저는 지금도 서류에서 붙었다, 면접에서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어 할 때마다 제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그걸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화내주고 싶어도 막상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오빠는 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본인이 힘든 걸 저한테 얘기하기도 이제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와 오빠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 진심으로 오빠 마음에 공감해줄 수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남자친구와 연락을 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너무나도 과분한 이 사람.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저를 위한 것도 있어요. 이대로라면 제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 날 것 같아서요.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 너무 이기적이죠?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를 위해서라도 역시 놓아주어야 하는 거겠죠? 나 같은 사람은 오빠와 어울리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사연자분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연자분 같은 사람은 대체 어떤 분인가요? 사연자분이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시는 것 같아 참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남자친구분은 사연자분이 어떤 모습을 하던지 간에 사연자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너무 풀주고 있지 마시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애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사랑하고 싶다면 본인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사연자분, 취업도 잘 될 거예요. 그러니 사연자분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연자분을 위로하는 마음과 사연자분의 사랑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노래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권진아의 위로.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Make a sad movie. 오늘의 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담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사담으로 만나요.